인사드리겠습니다. 입구수학 대표는 한용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말에 많이 오니까 주중에 많이 오니까 어저께도 7시 반이어서 그런지 어저께도 많이 오셨습니다. 어저께도 한 16분 오셨고 딱 또 토요일날도 이 시간은 좀 어떠세요? 좀 아침에 많이 하다는데 또 토요일날 결혼식도 많고 근데 좀 괜찮으세요? 네. 작년에 우리가 2학년 대상으로 작년에 12월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이때 오신 분 어머니가 혼자 오셨구나. 네. 사실 여기도 이제 기초 얘기죠. 대학의 입시 전형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엄청난 변화 제일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기록부 우리 1학년들 마쳤을 때 생활기록부에서 어떻게 기록됐는지 좀 그때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라는 부분 했었고, 벌써 고등학교 유형과 선발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런 고등학교들 종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겨울방학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설명했고 이걸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 요거로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시험 위주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4주 프로젝트인데 부모님들이 함께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시험 보는구나 뭐 이 정도만 하실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행동 요령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학교 성적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특히 가산점 같은 것도 좀 챙기셔야 되고요. 4주 동안 학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학원에서 진행할 때 학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좀 확인해줘야 될 게 있다. 특별히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지 우리 입고사학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이런 설명을 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국어에 도움이 되려고 국어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보통 선생님들 먼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우리 부장 선생님 한번 인사드립시다. 어저께 평일에는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주말에는 옛날에는 막 왔어요. 근데 요즘은 또 뭐 근로자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부장 선생님한테 대표로 한번 인사드립니다. 1학년 선생님이시고 1학년 선생님이시고 2학년 선생님 올라갔으니까 2학년 선생님이시고 또 이유성 선생님은 또 새로 2학년에 들어오셨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그 교육 과정이랑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원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들이셔서 항상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도 또 이렇게 있죠. 네, 고등부 선생님도 있고, 네, 우리 세상 지원팀들이 저희 빵빵해요. 우리 상담 선생님 항상 계시고, 우리 행정 업무, 재무 업무 맡는 기사 선생님들, 우리 멀리서 차량 이용할 때 우리 또 컴플레인이 제일 안 나온 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간혹가다 1년에 한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항상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를 가면요 크게 3개 주제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꿈입니다. 꿈, 직업. 그러면 직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활동적인 사람인지 생각이 많은 사람인지 아셔야 되고 또 직업에 대해 어떤 동기를 부여했는지 이런 설명들을 하죠. 옛날에는 이게 별로 안 중요했는데 고등학교는 오히려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진로가 정해져야지만 자기 계획이 쓰고 전략이 쓰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의사가 된다. 그 다음에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럼 진로가 되겠죠. 그럼 내가 교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되고 싶으면 어떤 대학을 가야 되니 어떤 학교를 가야 되니 또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니 거기에선 입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진학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인데 대부분 입시 설명회는 이 교육 정책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래서 저번 12월에는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다면 오늘은 좀 이 부분을 만족하고 강조할 겁니다. 자기 꿈을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되고 입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알아서 내가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되느냐 요거를 같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 요거를 많이 강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서론도 한 20분, 30분 걸리더라고요.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이게 작년 12월에 했던 내용들을 추각해서 어머니들이 아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했는지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들어도 알쏭달쏭한 부분들을 좀 정확히 조금 짚고 넘어갈 텐데 가을에, 겨울쯤이구나 12월쯤에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오늘은 좀 맛보기만 할 텐데요. 2025년도, 28년도 되게 중요하죠. 25년도는 교육과정이 싹 바뀐다. 28년도는 수능제도가 싹 바뀐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 현 중학교 2학년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숫자가 중요할 거예요. 하나의 퀴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학교는 언제 들어가요? 26년이니까 여러분들 26년의 숫자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자녀가 수능은 언제 봐요?
29년. 이 숫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숫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제도 하면 28년도 중요하지만 29년 대학 입시제도 하면 눈이 번쩍 뜨려고 항상 주목해야 돼요. 내 아이의 보는 학년이다. 또 이 의대 증원이 되게 강하죠. 의대 증원은 여러분들이 5년 차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 고3부터가 1년 차고 고2, 고1, 중3, 중2. 중1 어머니 계시나요? 중1 어머니? 중1? 예, 중1은 6년 차되니까 좀 이해하세요. 오늘은 사실 저번에 3월 8일 날 얘기를 다 했는데 안 오신 분들 오늘 중요한 거니까 오시라고 같이 합류하시는데 오늘은 2학년 위주니까 항상 하나 27년, 30년, 6년 차거나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5년 차는 좀 안정적입니다. 지금 막 싸우잖아요. 정부하고 사람 막 싸우는데 이때는 그런 말 싹 사라질 테고요. 좀 안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거고요. 대입하고 고입도 상관없겠죠. 근데 대입은 여러분들 1년 차 지금도 아직도 많이 많죠. 네, 좀 안정화됐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변할 수가 있어요. 1년차 시행해보고 좀 이상하다면 변할 수가 있는데 4년 예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3 때 이거 한번 예고할 테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가 바뀝니다. 교육 과목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교 과목은 교과 하고 과목하고 틀려요. 교과는 국영수 가사고 과목은 국어에서도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국어, 일본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도 공동수학 1, 공동수학 2, 대수, 뭐 이런 식 기하, 미적분 이렇게 세부적인 나뉘는데 중학교 때는 교과와 과목이 같아요. 국어는 국어, 수학은 수학.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수학하는 과목에 6, 7개가 달라들어요. 고등학교는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 고교학점제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도 고등학교 2학년들은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어라 이렇게.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열어줘요. 방법도 그때 지금까지는 소수 인원, 특목고 학생들만 좀 전유물로 여겼던 그런 교과목도 열어놓고 소수이면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뭐든지 다 너네가 듣고 싶은 거 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서도 이제는 야 우리 과에 오려면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거하고 대학에 맞는 거하고 매치가 되면 좋지만 나는 나를 듣고 대학에서 들으면 엄마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조심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게 포인트고요. 내신 등급이 하죠. 내신 등급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 수능 과목도 이제 다 바뀌겠죠. 근데 9등급제는 유지가 됩니다. 수능 여러분 입시 제도 두 가지로 크게 뭐로 나누나요? 정시와 수시죠. 정시는 수능이고 수시는 교과, 내신, 정량평가입니다. 90점, 80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들어가는 게 교과고 종합은 야 정교 2등하고 정교 3등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교과에서는 딱 끊겨. 그렇죠? 0.0 딱 끊깁니다. 근데 종합은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이거는 또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 그래서 그런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가는 게 종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시에는 원래 수능만 봐야 되는데 이 수능이 조금 변별력이 약화됩니다. 약화되니까 내신까지 집어넣게 되고요. 이 교과는 교과 1등급, 2등급, 3등급만 보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도 5등급제로 가버리니까 최저 등급이 더 강화가 됩니다. 최저가. 그다음에 종합소시 같은 경우도 원래 면접만 보게 돼 있는데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면접만 많이 봤는데 변별력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내신까지 막 짬뽕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잠깐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데 내신은 5등급으로 바뀌는 거지 수능이 5등급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바뀐다는 것은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뀌는 거다. 그냥 2분의 1 하시면 될 거예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2등급이 1등급으로 갔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특징이 뭐냐면요. 인서울의 인서울, 특히 15개 대학, 상위 15개 대학으로 합니다. 15개 대학 컷이 한 2등급 안 컷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몇 등급으로 컷이 되겠어요? 무조건 1등급 컷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서울에 가려면 내신 1등급 정도를 다 거의 다 받아야지만 인서울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대가 한 3, 4등급 됩니다. 내신으로. 그럼 강대 정도 가려면 2등급 끝이나 3등급 초반인데 아마 2등급 끝에 30%에서 요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에서는 사교육도 줄어들 거고 경쟁도 약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사교육이 있어서 그런지 알아? 그렇진 않을 거다. 왜냐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여기 들어가려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제가 1등급 맞아야 돼요. 예전에 2등급 생각보다 좀 괜찮다는 여유가 있는데 교과로 가려면 내신은 교과니까 1등급 안으로 전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가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깊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수능 과목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라진 게 크게 뭐냐면 단순화됐다는 거죠. 선택 기존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공통으로 보고 내가 선택인데 기존에도 문과이과가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를 보면 점수가 잘 나와요. 어려워요. 그 애들이 별로 지원을 안 해요. 근데 화법과 작문을 보면 점수가 좀 쉬워요. 쉬우니까. 그 애들이 많이 가요. 과목마다 편차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과 문과가 없지만 기존의 문과 애들은 활동을 많이 보고, 또 의대나 같은 경우 미문과 접근, 공대 같은 건 이걸 보라고 그 학과에서 지정을 해줘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지만 아까 대학에서 의대나 공대를 오려면 학동물이 안 돼.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데, 이거를 어느 과목을 지정함에 따라서 애들 편차가 심하니까 너무 애들이 혼동스럽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합쳐버리겠다라는 게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되게 수능이 쉬워지고 변별력이 약해졌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를 보면 조금 달라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합법과 작문 문제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뭉쳐버렸죠. 뭉쳐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독서와 작문 문화 합쳤기 때문에 국어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쉬워진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국어는. 이해되시죠? 근데 저번에 오신 분들이 쫙쫙 들어오는데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funk전인데 몇 번씩 꼭 오셔야 됩니다. 이해는 다시 되시죠? 자, 두 번째,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국용과 통대 선택하게 되는데 확률만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학을 깊이 공부했던 애들은 조금 수월해졌다고 보는 거죠. 흔히 말하는 문과 수학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는 적합치 않고, 대신 우리가 이 미분과 기하를 다른 과목으로 심화 과목으로 시험을 볼까 했더니 말들이 많고, 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애들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한다 해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변별력이 약화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기존에는 사탐과 가탐을 이 9개, 7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물론 여기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문과 같은 경우 여기 2개, 이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또 이과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그런데 새로운 우리 여러분들 세대는 2년차입니다. 여기 2년차예요. 중3이 이 제도로 첫 번째로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은 두 번째로 이 제도로 보는데, 통합과 2개를 같이 봐요. 어떤 어려움이냐? 기존에는 내가 과학을 좋아하면 과학만 보면 됐고, 사회를 보면 사회를 좀 보면 됐는데, 사회도 보고 과학도 보니까 이게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웠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건 다 2학년 좀 깊이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변별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고1 과목이에요. 그러면 뭐야, 수준이, 그래서 여기는 깊게 내려고 해도 깊게 낼 게 없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좀 쉬워질 거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다 본다는 건 어려운 것 같은데, 1학년 과목으로 본다니까 해볼만 한 거고, 막 이렇게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어떤 시사점이냐면, 야, 기존에는 여러분 중학교 때 내 과학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건, 야, 고등학교 올라면 과학이 너무 어렵대, 수능이 어렵게 나왔대, 미리 하자, 이런 개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중학교 때 과학 수업 안 해도 되겠네. 오히려 고1 올라가면 과학하고 다 해야 되니까, 이건 중학교 때 한번 보고 가자, 또 이런 분위기가 또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장단점은 있다. 그러니까 판단을 좀 해보시라. 중요한 건 고1 과정, 한국사도 고1 때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읽으면 되죠. 또 하나 특징은 여기는 상대평가, 영어는 절대평가, 한국사도 절대평가. 이런 것도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과라는 것은 국어, 수학, 사회인데, 과목이라는 것은 국어 안에도 여러 과목이 있고 수학 안에도 여러 과목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다 이거를 한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이 5등급제로 변하니까 내신은 좀 편안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은 아주 수십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야 되니까. 기존에는 그 수십 개 과목 중에서 수능 과목 빼고는 점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A, B, C로 나오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예요.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우는 수십 과목이. 그런데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때부터는 여기서 배우는 수많은 과목들을 다 이걸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지금 고1까지는 선택 과목이, 등급제 10과목을 등급제로 한다면, 여러분 때는 20과목, 30과목이 등급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신이 여러분들 좀 편안해진 걸까? 뭐 이런 고민이 있겠죠. 그쵸? 예,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가을에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종합, 아까 교과 내신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종합은 내가 아까 학생부를 기본한 세특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는 거고요. 수능은 수능인데, 전국에서 보면 뭐가 가장 커요? 교과가 가장 크죠, 비율이. 그렇죠? 근데 상위권을 보니까 상위권은 뭐가 가장 커요? 수능. 이거는 왜냐면 2019년도인가 2019년도에 무슨 사태가 터졌죠. 장관의 자녀가
이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봉사를 또 이게 조작됐다. 그러니까 공정을 강화해라. 그래서 서울에서 15개 대학에서는 수능을 40%까지 늘려라. 그래서 여기까지 늘린 거예요. 교과가 적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때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지, 이런 말이 있어. 여러분 때 어떠면 교과 등급제 5등급 분별하기 쉽지 않다.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수능을 넣는다 그랬죠? 수능 체제가 더 강화될 거다. 마찬가지로, 수능이 지금 아까 나라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능이 아무래도 기존 수능 과목들보다 새로운 과목으로 보는 게 조금 변별력이 없고 약하니까, 대학에서 보기에 수능이 조금 퍼센티지는 있는데,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능에 교과가 들어와요. 그래서 고려대와 서울대부터 이 수능을 보면 교과가 들어온다. 그리고 종합에는 여러분들 면접만 보냈죠? 근데 종합에서도 교과도 들어오고 수능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마구 짬뽕이 될 거다. 이런 거 느낌 있는데, 눈빛을 보니까 이거 조금 깊이 들어갔다고 보시는데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 그림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거와 다르다. 똑같은 건데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냐면요. 자, 2016년부터 14년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2026년도만 볼게요. 여러분 때네요. 여러분 때는 이제 고1이고 고3들 때네. 자, 서울 15개 대학입니다. 서울 15개 대학 서성한, 서영고, 서성한, 중경시, 이승공동 15개 대학인데 교과가 이만큼은 학생부 종합이 이만큼 정시가 많아요. 어느 그래프가 제일 많습니까? 수능이 제일 많죠? 제가 아까 그래프, 똑같은 그래프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뭐가 제일 많아요? 교과가 많죠. 그리고 또 뭐가 많습니까? 수능은 적고 학종이 그 다음이죠. 그렇죠? 이런 분위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능의 분위기는 좀 아시겠죠? 어떤 과목을 보는지, 어떤 제도로 들어가는지. 자, 뜨끈뜨끈한 의대 정원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이걸 자유롭게 얘기해요. 고1 때부터 조심히 하거나 의대 가래만 뽑아서 얘기합니다. 말도 안 하는 소리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애인데, 근데 이거 아주 희망찬 표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2,000명 확정했는데 좀 말들이 많아서 줄였죠. 1,009명이고요. 의대 정원은 총 하면 몇 명? 근데 그래서 강원대가 49명에서 132명을 뽑으려다가 91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드렸고요. 외우기 쉽습니다. 91. 여러분들 전문가요. 강원도에는 91, 총 391명 의대 정원. 여기 쉬워요. 전국적으로 몇 명이냐? 이거 번호가 좋아. 4, 5, 6, 7. 전국 의대 인원 몇이냐? 근데 여러분 사석에서 이렇게 농담할 때, 전국 의대인이 몇 명인지 아냐? 456명, 17명이야. 얼마나 또 익숙해 안 그런가? 근데 여기 이제 40명은 저기 치대야, 치대. 거기까지 있는데 4, 5, 6, 7 전국 의대인데,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숫자가 얼마나 이거 꽈인데 보세요. 서울대 이과는 1,700명이에요. 서울대 이과생들이 난 서울대 안 가고 의대 가려고 다 들어가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도 남아. 그래서 이번에 어디가 카이스트, 그러면 기술대로 또 1,600개 합쳐도 넘어가. 서울대 연대 고등학전이 4,800원. 여기가 다 들어가 조금 모자라죠. 여기 이과생들이 다 들어가도 될 숫자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기존의 서영고에서 의대를 다 지원하면 그 밑이 비죠. 그러니까 쫙쫙쫙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강대가 내가 서울을 가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밑에도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높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의대 가는 게 더 쉬워진다. 실제로 그래요. 춘천에서도. 그걸 좀 다 증명을 해줄 텐데 요거 한번 봅시다. 중앙에서 대치동이나 입시 컨설팅 이걸 어떻게 이 현상을 어떻게 이걸 가장 효과를 보는 지역이 어디냐? 어느 지역 같습니까? 자, 그래서 대치동 컨설팅 그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지역 인재 전형의 확대로 제일 수혜를 보는 지역 어디로 보세요? 모두 다 수혜를 보는데요. 네. 제일 큰 수혜를 볼 지역은 제가 봤을 때 강원도예요. 강원도요? 네, 왜냐면 강원도가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자사고 3년만 있어도 지역 인재당 되죠. 지금 중3부터는 그 지역에 6년을 있어야 돼요. 중학교까지? 네, 중학교부터. 그러면 이제 어떤 학교들이 명맥이 굉장히 이제 훼손될 거냐면 민사고 같은 자사고예요. 민사고가 70% 80%가 수도권에서 다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왜 갔냐라고 질문하면 네. 한림대 의대, 한림대 의대, 네, 강원대 의대, 네. 그 다음에 연세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네. 가톨릭 관동대 네. 뭐 이런 학교가 지역 인재로 합쳐서 뽑으면
약 20명 가까이 뽑았어요. 근데 이 20명의 거의 80%가 민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사고에서 그냥 좀만 하면 서울대학 20여 명 가고 네네. 의대를 지역인재로 또 10여 명, 20명을 가니까 네네. 민사고 좋다 라고 해서 보냈던 거거든요. 네. 거기를 보내면 부모님들도 되게 좋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아이긴 하지만 예. 안 보고 싶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그쪽의 아이들은 이제 누구를 해결해야 되냐면 서울 수도권 아이들을 제외한 아이들로 채워야 돼요. 강원 지역에 있고. 네, 강원 지역에 있거나 충청권이나 경북에 있는 친구들이 가야지만 지역인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럼 갈 수 있는 애들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갈 애들이 없어서 예. 지금 대학들이 그쪽에 강원대나 한림대나 이쪽 대학들이 정원이 지금 늘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강원대가 되게 많이 늘어났고 한림대도 많이 늘어갔고 네네. 이 애들을 늘렸는데 음. 지역 인재를 과거처럼 뽑았을 때 뽑을 수 있냐가 심각한 고민이에요. 대학들이 고민하고 네,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수능 1등급을 맞출 수 없을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 체제를 낮춰야 되나? 라고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수능 체제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현재 상황이면. 네. 강원도의 인구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먼저 가장 큰 수혜로 보이고 강원. 이게 왜 그렇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이제 벙쪄 있고 지역 인재라는 용어도 아셔야 됩니다. 최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고 대치동에서요 강원도 의대를 갖다가 그렇게 핫하게 막 이슈한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서울의대가 어떠냐 그 아래는 가톨릭의대, 연대의대 뭐 이런 거 쫙 올라가는데 강원의대는 정말 변방이었는데 지금 중앙에서 핫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한 겁니다. 이게 기존 거 보실 거 없고요. 근데 거의 거의 2배는 아니라 1.5배 바뀌었는데 전체는 2배가 안 되죠. 근데 요거는 가로친 게 지역 인재입니다. 지역 인재는 몇 배로 늘었어요? 2배가 넘죠. 네, 2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 빨간 게 지역 인재입니다. 원래 나라에서는 60%를 좀 맞춰가라 그랬어요.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6, 9, 54에서 1 있으니까 올라가서 65. 강원도 딱 맞췄어요. 강원대는 국립대니까. 근데 여기 아래 보니까 어때요? 관동대는 40%, 미래는 30%, 한림대는 20%. 여기서는 왜 비율을 올리지 않을까요? 강원도에 뽑을 애들이 없다. 있어야 뽑을 거 아니야. 싫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서울 애들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가는 애 나머지는 그럼 뭐로 가느냐? 나머지는 수능으로 가거나 지역 인재 아닌 일반이 있어요. 그럼 지역 인재가 일반이 뭐가 틀리냐면 이거 보세요. 강원대만 볼게요. 최저라는 게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에서 과학은 2과목입니다. 근데 그걸 한 과목만 너네가 선택해도 돼. 2과목 중에 대신 수학과 과학은 꼭 혜택해. 그 다음 다른 데는 너가 수학을 보려면 미적분과 기하를 꼭 해. 확통을 보면 안 돼. 이렇게 지정해주죠. 근데 여기서 포함해서 5, 6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반으로 할 때는 5등급, 좀 약간 높죠. 근데 지역인재는 6등급이에요. 그러면 3과목에서 6등급이니까 2, 2, 2는 된다는 거예요. 1, 2, 3도 돼요. 1, 1, 4도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한림대는 높아요. 3과목이 4등급입니다. 여기는 교과거든요. 내신으로 자르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 1.3등급에 이것 맞추면 무조건 강대 의대입니다. 그 내신 1.3등급 강원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많이 나오겠죠? 그럼 강대 의대는 뭐만 맞추면 되겠어요? 이제 수능만 맞추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활동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숫자는 누구와의 싸움이다? 강원도 애들끼리의 싸움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질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대 의대 이과의 5% 감이 안 오죠. 이과의 5% 강원도 학생들의 이과생들의 5%는 무조건 들어가는 숫자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3.6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면 의대를 이제 이과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학원과 부동산 벌써 들썩. 뭐 우리 학원도 뭐 들썩이긴 한데 부동산은 들썩일까요? 저번 주에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서울 지역 학생인데 6학년입니다. 제가 여름 때 우리가 춘천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우리 애가 의대를 준비하려는데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다 끝냈고요. 지금 아주 심화 과정 1품을 풀고 있습니다. 여기 적합한 반이 있나요? 레벨 테스트 보죠? 예, 봅니다. 당연히 보죠. 그럼 예, 그럼 다음 주라도 가서 레벨 테스트 보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강원도로 이사 엄청나게 올 겁니다. 지금 6학년 때부터.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 세대가 서울에서 못 와요. 기존에는 올해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 지역 인재가 3년이에요. 고등학교까지만. 그래서 우리 애가 고등학교는 어디 갔다 다 그 지역 전남으로 상상고 가서 상상고 지역 인재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애 고등학교에서 몇 명이 왔어요. 지금 고등학교 때. 각 학교에 한두 명씩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는 어떻게 해요? 6학년도 오잖아요. 그쵸? 근데 1, 2, 3학년 아직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딱 우리 애들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6학년들은 이제 뭐냐 서울 애들 올 거예요. 걔네들랑 같이 어울려야 된다는 그런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감님은 의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낮추셨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 하면 이것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채우지 못하면요 다 정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울 애들이 차지가 되니까 우리 거 꼭 찾아 먹자 이런 건데 약하죠. 30%는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3.6%가 나왔죠. 어디 있나? 3.68이 나왔고 여기도 3.68이 나왔고 종로학원에서 분석한 건데 근데 제 분석이 보면 재수다. 이거 제가 분석한 겁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올 고3의 전체 시험 응시생 숫자입니다. 내가 시험 보겠어요 숫자요. 그걸 대비해서 의대 정원 이거 뭐냐 강대에서 의대 정원 줄이지 않는 거. 그럼 이걸 왜 넣냐? 올해만 강대가 눈치를 보고 싸움 때문에 숫자를 줄였지만 내년도에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기준에는 현재는 요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준했을 때 이걸로 나누면 3.68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예요. 자, 그런데 줄어들었으니까 이 숫자는 조금 내려가겠죠. 그렇죠?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안 돼요. 왜 보면 안 되냐? 이건 서울 애들하고 모든 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인재만을 보셔야 됩니다. 지역 인재는 146,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합의 10, 저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합의 10에 1, 그래서 146이면 외우기 쉽죠? 146. 그런데 요거를 지역 인재, 그럼 1.25%면 이거 힘드네. 그래도 1.26%를 단순 적용시켜도 100명이면 1명이죠? 고등학교는 몇 명 정도예요? 200명 좀 넘어요? 2명이죠? 3명 정도는 지금 보내는 거야. 지금도 강고나 무슨 고등학교, 유봉여고도 3명 이상 보내요, 의대를. 2년 전부터. 계속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있습니다. 학교 인원은 한 3명 정도 되겠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 또 허점이 있어. 더 좋은 점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시험을 다 봐요? 안 봐요. 여기는 특성화고등학교도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겠죠. 그래서 수능을 본 애들은 7,500명인데 정확히 작년에 7,421명이에요.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확 줄겠죠. 그렇게 되면 이 숫자도 거의 그래서 5%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또 비밀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다 수능 학생들이 의대 지원자가 아니죠. 자격이 누가 있을까요? 이과생이겠죠. 미적분을 봐야 되니까. 그럼 50%보다 더 낮아요. 30%밖에 안 돼요. 하지만 반으로 잡으면 2배로 올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과생들에서 미적분을 보는 학생들은 10%가 된다. 그러면 이 퍼센트지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우리 지역인자만 볼게요. 여기는 보지 안 보면 지역인자 보면 146에서 수능 응시자 요거로 했을 때는 됐지만 이과생으로 줄여버리면 3.9배에서 4%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과생 기준으로만. 그럼 미적분 보는 학생들은 250명에서 10명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4명, 5명, 어떤 데 6명으로 올라갔거든요. 춘천 지역에. 이거는 서로가 비밀로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있어요. 1명, 2명은 다 보내요. 요새 고등학교는. 옛날에는 춘천 시내에서도 한두 명 나오기 좀 쉽지가 않았는데 재작년부터는 춘천 시내도 한두 명씩 올라가고 올해도 팍 올라갔다. 근데 여러분 시대에는 한 학교당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정규 10등은 어떻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피부로 와닿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정규 10등 하면 나는 갈 수 있어. 근데요, 이렇게 되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뜻만 있고 마음만 있고 수능만 정하면 무조건 되는 거죠. 첫 번째, 저는 의대 안 가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요것도 데이터는 뭐냐면요. 선생님, 왜, 이과로 줄였다고 하는데 여기는 줄여놓고 여기는 왜 똑같아요? 여기도 반으로 하면 5명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제, 잠깐만요. 요거는 그때예요. 여러분 때는 문과 이과가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더 없죠? 더 수능을 같이 보잖아요. 이거는 지금 숫자는 요 숫자는 뭐가 좋냐면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현재 3학년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아요. 왜냐?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암묵적으로 문과 이과 구분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때는 구분이 없죠. 그러면 데이터 이걸로 봐야 되겠죠. 현재는 이걸로 보고. 좀 내가 조금 어렵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때는 이거예요. 현재는 이거고. 그런데도 왜 10명을 잡았느냐? 어차피 이제 10명이에요.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 같은 학교, 다른 학교는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문과든 이과든 내 때는 10명 무조건 간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대신 이걸 요구할 거예요. 대학에서 너네 선택 과목 들을 때 화학이나 생물은 꼭 듣고 와. 수능 과목은 같이 보지만 교과목을 너네 그거 듣고 와야 돼. 이런 거 기하 듣고 와. 미적분 듣고 와. 그래서 그 과목만 들으면 돼요. 수능에 대한 부담감은 저러다 똑같다.
감을 잡으셨죠? 이제 조금 이제 호응을 여기 제 분석입니다. 이 분석은 강원도에서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실 건데 여러분들 눈이 이제 밝아졌어요. 제가 이제 말했지만 고1부터는 이 설명을 잘 안 해요. 근데 중학교 몇 학년이니까? 2학년이니까 여기 좀 기본반 학생들 오셨고 또 상위반 학생도 오셨지만 기본반 학생들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인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의대를 그러면 가기는 쉬워졌는데 야 이제 그렇다 의대 좋다 고려하겠는데 의사들이 지금 왜 많이 이게 격돌하겠어요? 명분은 뭐 국민의 의료계가 붕괴된다는 명분이지만 솔직히 실제로 말하면 자기네와 같은 경력에 있는 사람 많이 나죠. 근데 우리 사법 변호사들이 많이 한번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조금 과거보다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많이 경쟁하는 의사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경쟁해 볼 때 반도체도 호황이거든요. 그 의사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어떤 뭐랄까 용어가 조심하는 기득권이라 그러면 또 혼날 것 같고 아무튼 의사들에게 어드밴티지 그런 것들이 그때는 좀 떨어지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거 있냐면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고1 할 때 야 너네 의대 이렇게 좋다 하면 애들 어떤 눈이 뚱그려서 야 좋습니다 하는 애도 있는데 싫어요. 전교 1등도 그래요. 왜? 전 피가 무서워요. 전 피 절대 몇 번씩 설득했어. 그래서 피가 무섭대. 이거 어쩔 수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원장님 의사들은요 사명감이 있고 직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거 너 진짜 맞는 말이다. 그래 알아서 잘 준비하고 해라.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고 근데 이런 학생들이 참 오히려 이렇게 동기부여가 좀 힘든데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 더 저는 많이 왔죠. 원장님 의사가 되면요 내년 그때도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뽑는데 그때는 아마 의사들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힘들걸요?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미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탐구예요. 자기가 맞는지.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제일 중요한 거 교과목이 바뀐다, 수능제도 바뀐다, 의대 정원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좀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요건 다른 건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위에가 의대가 있죠. 메디컬 개혁이 있고 최상위권, 상위권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순서를. 대학 레벨이 이렇게 레벨이 아니구나. 기존에는 이렇게 교과가 이렇게인데 이제는 여기 모두 1.0입니다. 1.0. 여러분들 5등급이기 때문에 요 곱하기 2분의 1 하면 돼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십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종류인데 이걸 그 작년 12월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그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모양을 안 쓰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되지만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는다 하면 부모님들 바로 본인 선택부터 고민하실 거예요.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는데 지방 자사고를 보내는 게 이득이 별로 없어요.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데 가서 학원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저는 이해는 해요. 학원이 뭔가를 홍보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사고 몇 명 보냈어요, 하나고등학교 몇 명 보냈어요, 외대고 몇 명 보냈어요 이런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많이 보내고 싶은 거죠. 근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가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지역에 갔을 때 지역 인재가 안 되는데 갔을 때 어차피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거니 혜택이 별로 없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기본적으로 이게 수능이 어렵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어나 수학이나 과목이 범위가 워낙 줄기 때문에 그럼 이 범위를 가지고 시험이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대학들이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내신을 활용하거나 대학별고사를 활용해서 대학시를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28이 되면 이제 내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대학별고사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을 자꾸 뭔가를 변별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거라서 그러면 자사고 가는 게 낫냐라고 질문했을 때 메리트가 별로 사라져요. 왜냐면 정시에서 내신을 정성평가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내신 급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일반고 가는 게 낫죠. 이 얘기를 제가 하면요 이상하게 봐요. 원장님 그러니까 자사고 중에 상상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일고, 공주한일고 남자들 갔는데 평상고, 김천고, 그다음에 현대고, 청고 이런 데는 여러분들 이제 안 가시는 게 나아요. 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대치동에서 다 그렇게 분석이 됐고 지역이 났다. 대체는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지금 의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쪽은 근데 원래 상상보다 이제 의대 만행으로 유명하고 경찰대 만행으로 유명한 한의고는 경찰대도 만행으로 유명한데 아무튼 그 자사고가 많이 좀 약화될 거예요. 근데 민사고는 갈만하겠죠. 강원도니까 강원도 이제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하면 지역 이제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이 고등학교도 좀 몇 개 있어요. 제가 말한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제가 게임 좋아하고 이것도 그때 들으셨어요. 어머니 기억나시나요? 디미고? 디지털 미디어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뭐냐면 해커학과가 있어요. 해커 방어학과. 근데 거기도 끝내주기 보내요. 서울에 있어요. 아니 안산 경기도 안산에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저기 강원도에서도 특산고등학교에서 국방고등학교, 산림고등학교, 한림고등학교, 원주 의료고등학교 이런 데 많아요. 조리고등학교. 어떤 애는 자기는 무조건 조리래. 또 한 친구, 우리 중3의 두 친구 공부 잘해. 한 10% 안에 듣는데 용산에 있는 철도고등학교 간대. 한 기관사가 지금 내일 가서 운전하는 게 꿈이래. 야, 너 잘하니까 조금 유도해봤는데 두 명은 절대 철도고등학교, 용산에 있는 철도고등학교 뭐 그런 것도 좀 있긴 합니다. 여튼 자사고는 좀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질 거다. 외고도 좀 괜찮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과학고등학교는 나는 선생님 로봇 만들 건데요. 로봇만 또 화학이나 그런 실험하는 거 있으면 과거도 가서 그 기술대학교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그런 것도 좀 괜찮지만 아무튼 자사고는 떨어졌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원장님 어느 고등학교가 저기 갈까요 말까요? 제가 그러죠. 너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먼저 봐야 된다. 제 능력이요? 여기 보지 마시고요. 전 일단 여기부터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위치가 어딘지 느낌과 감정을 가고 싶다. 나는 거기가 꿈이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정확하게 너가 그거 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에서 안 보이잖아요. 뭐 전국 단위 시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자료가 이 자료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우리 중학교 졸업하는 게 되게 80명 정도 됐거든요. 다 가져갖고 할 일이 다 쳤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십시다. 아까 인서울 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10%가 기준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럼 저기 인서울 기준입니다. 이거 의대가 아니고 10% 기준인데 그럼 중학교 때 10%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중학교에서는 저는 5%를 잘라버려요. 왜냐면 특목고 가는 것도 4, 5%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여기 석차 백분율이 있는데 거꾸로 과목을 해서 평균 96점 맞은 학생들을 보니까 대략 석차 백분율이 어떻게 돼요? 석차 백분율이 평균 96이니까 2%에서 1%에서 5% 내외죠? 근데 요 줄이 딱딱 끊어져요. 노란 줄을 보니까 95점 이상, 95점 아래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커트라인 뭐냐면 95점이 하나의 그 커트라인의 기준이 되겠구나. 이과 수학 가니까 평균 95점 이상이 되면 그래도 5% 안에 든다고 데이터가 있고 95점 아래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5점대에서 이제 내려서 평균 95점 쭉 될 테고 90점 내봅시다. 92, 91, 90, 90, 90 여기 비슷해요. 선생님 비슷한데 왜 색깔이 다를까요? 색깔이 다른 이유는 뭐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 아니 위에는 10% 내외인데 갑자기 몇 퍼센트 뛰어버렸어요? 20% 뛰어버렸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평균이 91에서 91, 92 사이에 모든 학교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어른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기 제 딸은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합니다. 평균 90점이 넘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해서 속으로 그건 맞는데 20% 안에 들어가면 많이 잘한 거죠. 근데 인서울을 꿈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 90, 91, 92는 위험한 등수예요. 왜 위험하느냐? 실력이 아니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을. 92, 92는 평균이 수학이 90점 넘어도 잘했다죠. 영어는 90점 넘어 잘했다는데 평균이 90점 넘은 건 되게 잘한 거예요. 노력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인서울은 아니다는 걸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90, 그러면 선생님 91에서 95 사이는 뭡니까? 혼돈의 등수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학년부터 이 내 전국에 있는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죠? 뭐로? 자기 평균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여기인데 좀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거 45%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중학교는 13개 학교 중학교인데 고등학교는 8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라버려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하냐 1.5, 2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5% 곱하기 2를 하면 10%가 들어오죠? 그렇게 이제 저는 분석하는데 그거는 제 추측이지만 아무튼 제가 들어간 학생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렇게 이제 되겠다. 자, 설명의 주제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요 얘기를 좀 했죠. 요 얘기를 했고 요 얘기를 한 조금만 더 얘기를 더 해봅시다. 자, 이거를 갖다가 제가 다른 걸 했어요. 진로 진학 학습이죠. 요 얘기를 다 했어요. 장기적인 목표가 바로 진로죠. 미래 직업과 생활.
그럼 내가 그 직업을 위해서 나는 고등학교에 또 자격증 시험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내가 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스스로 움직여야 되지만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하다. 요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1단원 1제1을 내신 혼자 산출법으로 들어갈 텐데, 첫 번째 이 학생의 꿈은 군인입니다. 군인 중에서도 파일럿을 했어요. 이 군인의 원래는 저기 육군을 좀 하려고 했는데, 육군은 제대하면 직업이 좀 힘들다. 근데 이게 저기 공군 쪽은 자기가 저 어디 하더라도 파일럿이 될 수 있다. 그 미래에 대한 탐구를 한 거예요. 그쵸? 직업 탐구. 그럼 이 사람은 진학을 해야 되겠죠. 어느 대학을 가는 게 더 좋아요? 공사가 제일 맞겠죠. 왜? 아니 항공대도 있거든요. 또 다른 데 또 한 대가 있어요.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그럼 이 학생은 왜 공사를 선택하냐? 군인이니까. 일반 사립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세 번째, 그럼 얘는 고등학교는 진짜 고등학교는 어디가 좋을까?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까 의대는 더 쉽다고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의대가 더 좋냐? 아니 춘천이 좋냐? 그렇지가 않아요. 춘천에 공사 가는 학생이 한 학교에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 학생이 좋은 게 경기도에 있는 한민고를 가는 거예요. 한민고에서는 공사를 1년에 8명씩 보내요. 육사를 14명씩 보내고. 여기 군인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때문에. 근데 이 입시전이 어떻게 여기 갈 수 있습니까? 뭐 특별한 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탐구보고서 잘 써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요 종이 한 장으로 똑같아요. 똑같이 가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99.3 평균을 맞았으면 이 학생이 갈까요? 못 갈까요? 가야 되겠죠. 갈까요? 못 갈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강원도에서는 300점 만점인데 이거는 교과입니다. 교과 300점 만점에서지만 교과는 210점 만점이고 비교과가 들어가서 출률점수, 봉사점수, 참처점수가 들어가요. 이게 90점이에요. 지금은 여는 지금 90점인데 이 친구가 그래서 총 294점 맞았어요. 300점 만점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쵸? 300점 만점에 294점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근데 정규 석청률이 7%예요. 야, 이런데 7%가 요즘은 여기가 좀 약했는데 일단은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도는 달라요. 200점 만점이에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경기도로 바꿔보니까 193.4가 나왔어요. 근데 한민고 커트라인에 몇 점입니까? 194점이죠. 몇 점 차로 떨어졌어요? 0.6차로 아쉽게 떨어졌어요. 작년에 저도 가슴이 아팠고 이 친구도 아팠고. 그 제가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을까요? 창치활동이요. 25점이 기본이고 2점을 보너스가 됩니다. 그럼 창치활동은 뭐냐면 반장, 부반장이에요. 마이너스 1점 났죠. 너 반장, 부반장 했냐 안 했냐 그랬더니 반장, 부반장 안 하고요. 정교 체육과 부장을 했나 정교 임원을 한 거예요. 정교 임원을 했으니까 25점에서 1점을 얻었는데 야 그럼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 1점 차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성적 보는 거죠. 이 학생의 성적은 아까는 잘했는데 중학교 때 약간 부족했죠. 2학년 때 그쵸? 자 그럼 1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면 요 B 3개 정도를 없애면 1점이 만회가 돼요. 여기 얘네는 40% 6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개 정도. 중학교 2학년 그러면 여기는 뭐 퍼펙트하게 너무 잘했는데 이때는 왜 이랬어 그랬더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때는 저는 거기 갈 생각이 몰랐어요. 여기 넘어갈 때 제가 고민했고 여기 넘어갈 때 정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도 뭘 좀 해주는 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로가 어떤지가 좀 하면 동기부여가 돼서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첫 번째는 자기의 그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생이 유리하다. 그런데 힘든 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1점만 더 얻었으면 넌 될 텐데 이건 가만히 놔두더라도 이거 됐으면 넌 될 텐데 이거 왜 안 했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왜 안 했더니 그런 거 있었어요? 그냥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또 제가 목숨 걸고 이걸 얘기해 줍니다. 야 이것도 제가 그럼 이게 뭔지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기준입니다. 가산점 맞습니다. 0.5점씩 여러분들은 6번입니다. 아까 걔는 4번이에요. 걔는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3과 중2도 틀려요. 대입은 똑같은데 고입은 틀려요. 중3하고 전혀 틀려요. 여러분들은 이거예요. 6학기째 0.5점씩. 그런데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각별 동아리 부장인데 제가 되게 좀 부당하다게 느꼈어요. 제가 전국을 다 조사했어요.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중학교 1학년을 봅시다. 중학교 1학년에서 여기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반장, 부반장밖에 없어요. 중학교 1학년이 동아리 부장 돼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형아가 있잖아요. 학교에 전환 좀 분위기에서 아는 사람들은 1학년도 될 수 있대. 현실, 그냥 이론만 그렇지. 정교 임원을 1학년을 시켜요? 그래서 야 그러면 중학교에서 그럼 가산점의 의미는 특별한 학생만 하는 거니까 그래 근데 반에서 2명밖에 안 되고 말이 좀 안 된다. 나는 좀 부당하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지역은
반장, 부반장도 있죠. 학생회 간부도 똑같죠. 유공자, 학생, 유공자. 진로체육은 동아리 운동다. 누구나 자산점을 받게끔 했죠. 다른 쪽 볼게요. 인천도 볼게요. 자율활동 우수자, 간부뿐만 주는 게 아니라 수상자도 준다. 수상. 동아리, 반장, 부반장 아니라 동아리가 아니라 수상자도 준다. 자, 부산은 뭐도 있으면 감청도 있어, 부산은. 근데 여기도 뭐냐면 우수자, 반장, 부반장 빠진 유공자 이건 수상받은 학생이 상받은 학생들 대회 나가거나 아니면 뭐 우리 학원에 너 특별히 영향겠다고 주는 거야. 그 폭이 넘죠. 아, 경기도 볼게요. 아까 그 학생들은 한민고예요. 한민고는요 오히려 여기는 더 좁아요. 반장 구간에 이거 뭐 동아리 부장 없죠 여기? 학생회 간부 없죠? 학생회 간부 없어요. 경기도는 학생회장, 부회장, 학급 반장, 부반장. 그러니까 강원도보다 이건 더 좁아요. 근데 뭐가 더 들어갔어요? 수상 실적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야, 그럼 너 상탄 거 없니? 상상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들한테 중학교 1학년 작년에 했어요. 제발 좀 대회 나가면 좀 보내라고. 그냥 그거는 그냥 하는 거니까 로켓 속에 로켓하고 말하기 되면 말하기 되도 나고 자기 좋은 거. 그것도 많이 못해요.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가라. 1년에. 한 학기 하나만. 그 수상하면 준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걔는 뭐냐. 이 정보를 몰랐던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속이 타니까 설명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아까 25점에서 그 다음에 1점을 얻어서 26점이 됐잖아요. 1점이 뭐였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학생의 간부였죠. 여기 학생의 간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1점도 무용지물이 된 거야. 야, 그럼 너 2학년이면 학생 간부 하지 말고 반장, 부반장을 했으면 1점 되면 너 합격을 하는 거야. 그런 거군요. 뭐 끝난 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걸 몇 학년 때 알려줘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부당 안 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끝났냐면은 이 제도는 이제 벌써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하고 되는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막 교육청에서 아는 사람한테 말했고 막 아는 사람한테 말해요. 오, 그렇네, 이거 문제 있네 이렇게 인식하는데 바뀌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바뀌는 루트를 찾아서 제가 운영위원장도 지금 됐어요. 한 학교에 중학교 이걸 좀 바꿔보려고. 근데 한 학교 운영위원장 안 되잖아요. 강원도 전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만약 동생들이 있으면 6학년들이 있으면 6학년들 좀 바꿔보려고 좀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부당해요. 왜냐면 1학년이 누구나 이걸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반장, 부반장을 준다면 누가 이게 도전하겠어요. 그렇죠? 좀 말이 빨랐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여러분들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하나 더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의 여러분들 성적을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냐면 이 점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점수도 들어가요. 근데 점수가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적어요. A, B, C가 죽어요. A를 맞으면 5, B를 맞으면 4, C를 맞으면 3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90점하고 89점하고 90점은 엄청난 차이죠. A가 B니까. 그렇죠? 근데 또 다행스러운 여러분들 요새 수행평가를 보기 때문에 시험은 8점 맞았어. 그래도 A가 나와요. 왜냐면 저걸 잘하면 돼요. 수행평가 잘 내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 법도 있어요. 수행평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과목별 차등은 없습니다. 뭐냐면 수학 100점이나 도덕 100점이랑 똑같아요. 다만 예체능계하고 일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가산점을 좀 줘요. 출결 봉사 창차 지금 얘기했습니다. 출결 봉사 댓글 창차도 지금 얘기했고요. 그럼 수상 숙제 독서는 강원도에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서울에는 특성고등학교, 아까 말했듯이 경기도에 있는 어떤 특별고등학교는 수상도 들어가고 독서도 들어가요. 대학에서는 안 들어가요. 대학에서는 안 들어가는데 다 안 들어가 대학은요. 근데 고등학교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2표에서는 이건 안 들어가지만 특별한 학교를 갈 때는 이것도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요건데 이거는 뭐냐면 결석 빠지면 0.5에 기존엔 0.3인데 0.5로 더 강화됐습니다. 학년당 10점에 다 빠지면 10점 다 감점되는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는 하루 미인정 결석했어요. 지각 20번 했어요. 한 번에 합치면 몇 개입니까 이게? 21개죠. 15, 1더하면 21개죠? 그럼 결석을 며칠로 처리한다? 7일로 처리해요. 결석. 그러면 1하고 합치니까 몇 개예요? 8개가 됐죠? 8개가 됐으면 몇 점이 마이너스예요? 4점이 마이너스인데 요걸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 돼서 이제 서류를 이제 보고를 우리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찰에 갑니다. 소풍 가는 건데 빠진 애들 있잖아요. 어느 학년에 8명이 딱 써있는 거야 이름이. 근데 옆에서 미인정 옆에서 집에서 학습 있어요. 집에서 학습하면 미인정이에요. 근데 그렇죠.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알 겁니다. 그래서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니까 학기 초에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다행이다. 애들이 집에서 쉬는 건 좋은데 현체 갈 때 쉬는 건 좋은데 애들이 알고 쉬어야 된다. 근데 이것까지 얘기했어요? 0.5 된다는 거 마이너스. 근데 거기서 네 했는데 좀 이상해. 그거 내가 막 얘기했어. 그러니까 학교에 2-3번 해줬어요. 2-3번 해줬는데 학교에서는 여러분 연초에 가정통신물 이거 하나 보내는 거예요. 이거 이 내용이거든요.
그 어머니도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여기 그러지 말고 안 나온 학생들한테 이거 정확히 통보해라. 당신 자녀가 집에서 그냥 공부하면 애들 소풍 갈 때 집에서 공부하면 마이너스 0.5점 받는다. 그랬더니 싹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애들 학교 와야 되거든요. 안 가더라도. 그럼 괜찮아요. 아니면 3일 전에 선장처럼 내면 되죠. 근데 실수로 이걸 안 되면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 된다. 애들 소풍 나 괜찮다 하면 이럴 때 애들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는 학생들은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봉사활동 시간은 1년에 8시간 하면 됩니다. 1시간 빠지면 0.5씩 감점되는데 8시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할 거니까. 이거 재미난 거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 이제 다시 정리하는 건데 아까 시험을 몇 번 본다 그랬어요? 5번 본다 그랬죠? 1학년 2학기는 안 봤죠? 여러분 벌써 20점 봤는데 학년마다 좀 다르죠?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좀 못하더라도 2, 3학년 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재미난 게 뭐냐면요. 예체능계는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3과목이죠. 음악, 체육, 미술. 그렇죠? 일반 교과는 8과목 정도 돼요. 8개. 그러면 8과목에 20점. 8과목 20점은 2점 몇이죠? 3과목에 8점. 누가 더 세요? 이게 더 세죠? 그 1학년 때는 예체능계 더 중요하네. 이런 것도 내가 보이는 이거는 그냥 여담이에요. 그랬구나. 1학년 때 예체능계 함부로 하면 안 됐었는데 여러분 다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재미도 있구나 라는 것만 좀 인지하면 되시고 좀 표니까 여러분들 거기 중표에 딱 보시면 다시 다 생각이 날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까는 현재 중3은 210점이라고 했는데 교과가 더 올라갔죠. 한 학기 올라가서 240점이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교과 봉사활동, 그 다음에 출석, 그 다음에 창체, 지도고 같은 건 36점 만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내세산출 기준이 이겁니다. 이해 다 되셨나요? 네, 내세산출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공부 좀 잘 챙겨서 좋은 점수를 얻길 바랍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만든 표인데 빨간 거는 여러분 벌써 지나갔어요. 이건 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점수 얻을 수 있어서 다시 없겠죠. 2학년 1학기도 남았죠. 기말고사. 제가 오늘 부른 이유도 왜 갑자기 5월 말 중간고사 본인 다음에 왜 원장님 불렀을까? 시험 보기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기말고사에서 그 점수 좀 올려보라는 얘기. 그 뜻이 있어요. 이거 한번 1학기 때 점수 따는 표니까 벌써 여러분들 제가요 애들도 다 불러서 이 설명을 해요. 3월달에 야 반장 보관 좀 해봐라. 대회도 좀 나가봐라. 그래서 저번 달에 이제 좀 4월달 시험 보기 다 불러서 반장 보관장은 항상 손들어. 3명밖에 손 안 들어. 중3에 한민국 아래예요. 여자예요. 퍼펙트예요. 평균이 막 좋다. 야 근데 너 수상 실적 있니? 없대. 반장 보관 했니? 지금까지 3분도 안 했대. 야 내가 3학년 1학기 때도 하나 해냈잖아. 그랬더니 웃어. 그럼 2학기 때는 꼭 해라. 안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 요거 목숨 걸 일은 없지만 이건 나중에 학생회로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저번에 12월 달에 학교 고등학교마다 종류별로 나눴고 그 고등학교마다 다 들어가는 걸 다 놨어요. 아니 일반 고등학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뭐만 들어가요? 요거만 들어간댔죠? 그 표 한 장. 그 표 한 장만 들어가요. 근데 과학고등학교 때는 뭐가 들어가요? 그 학생회별 그 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취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특이라는 건 뭐냐면 각 과목 선생님마다 주관식으로 다 써주는 게 있어요. 서술형으로.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그런 거 들어가고 독서 들어가고 행특서 들어가고 자기소개서 들어가고 일반고사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면접도 보고. 다른 학교 갈 때마다 적용이 된다. 다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배운 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 고등학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까 그 친구 군인이 꿈이었고 고등학교는 한민고를 가려고 했는데 이 과목에서 그렇게 작용해서 그 학생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본론. 이 본론 두 번째 주제죠. 자, D4주와 기말 대비 하면 누구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들 관찰자가 되는데 이거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주체적인 세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학원에서 이렇게 많은 시험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말에 제가 이걸 준비할 때 너 우리 학원에서 다 하는 거 하지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거 있냐? 설명할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랬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설명을 막 적어줬어. 나한테 보자. 우리 학원 진짜 준비 잘해주는구나. 많이 해주는구나. 자신감도 생기고 이거 어머니한테 소개해도 우리가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학습 의지를 부여하고 고교대학 이렇게 하고 시험 준비 4주간 대비 기출문제 다 풀고요.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종합상식 1상식 만들어서 우리 플래너예요. 플래너. 자기주도 학습 길게 해주고요. 너네 이거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줘. 그리고 야 국어도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 우리 자습실도 있어. 이런 거 해줍니다. 시험 직전 교육 어떻게 시키냐 볼까요? 여러 가지 있는데 한 200개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10개 정도는 배우는 거야. 서울대한테 고대, 강원대 빼고, 진짜? 서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인대, 이화여대, 카톨릭대, 이화대, 한문대, 한강대, 강원대,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 하려고 이제 애들 하는데 어머니들한테도 강원대, 서울대, 연대, 고대 빼고 10개 얘기해봐서 이렇게 못할 것 같아. 한번 우리 어머니들 분위기 좀 한번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직도 지금 가지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면 못 시키겠어. 근데 애들한테 뭐 입시제도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주는 거야, 이런 거. 이거 아까 봤지? 아까 표에 다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 표를 다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놔라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이거 붙인 거 보신 분 보셨죠? 어머니 이거 근데 뭐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냥 웃고 말았죠. 제가 한테 물어요. 야, 어머니 보니까 이거 붙여놓은 거 저기 어머니 뭘 하시니?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요. 그래 첫 번째 할 일 이거 보면 격려를 좀 해줘라. 이거 어디서 갔니? 이렇게라도 학원에 줬어요. 야, 그렇구나. 나도 그런 설명 가서 학원에 봤는데 야 이거 너도 10개 정도 외우면 원장님 주시는데 너도 10개 외우냐? 그러면 아이 뭐 이렇게 재미나게 한번 하는 거야. 그쵸? 너무 그러니까 스트레스 주지 말고 너는 뭐 가고 싶은 데 있어. 아유 그리고 왜 물어봐. 알았어.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 끝나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건 틀려요. 그래서 이거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인서울대학, 그래서 상위권 인서 수도권대학, 그 지방 거점 군립대학, 사립대 이렇게 나눈다. 극상위는 의치한 약수, 메디컬 계열이에요. 최상위권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대학인데 이거 다음 얘기할 텐데 이거 좀 우리 선배 한 명 와서 또 이렇게 좀 국군사관학교 한번 볼게요. 국군사관학교는 육사, 해사, 공사 다음에 국군사관학교입니다. 남자들도 8명 뽑아요. 우리 학원에 인사하고 왔어요. 국군학교. 저는 저 친구를 보고 이제 쪼다한테 확실히 생겼어. 간호학과 가려면 무조건 저기 가라, 간호학교. 매월 110만 원씩 월급 받고 다녀요. 다 공짜고. 그리고 간호사관학교 하면 저 소위로 인간에서 대위로 이제 제대하는 그런 구조인데 더 하면 더 하고 싶고 간호학과 가면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왜 그러면 분위기가 아니야. 춘천에 가는 애들이 없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친구가 가갖고 우리 고등학교 한 3군데 다니면서 설명회로 왔어요. 이제 앞으로 간호학 여기 좀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특징이 있어요. 다 특징이 있는데 간호학과 가는 학생들은 오히려 여기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뭡니까? 동기유발했다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원장님이 애들 동기유발을 좀 해주는구나. 자, 우리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평범한 학생들이죠. 한 60점에서 90점대까지. 선생님 85 정도 평범한 겁니다. 60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평범한 거죠. 근데 그 아래쪽은 조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기초 개선력은 있는데 어떤 모르는 거에서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그럼 이건 우수한 학생입니다. 수학 평균이 90점에서 95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다른 점은 뭐냐? 첫 번째로 평균 아까 제가 95점에서 자른다 그랬죠? 그 기준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요게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 기준은 뭐냐면 수학만 잘하면 맨날 100점 맞은 학생도 여기가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같이 잘해줘야 돼요. 근데 이 학생들은 좀 다른 과목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과목 성적을 올려야지만 제가 좀 용어가 좀 그래서 그런데 탁월한 학생이 아닌가 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기본반 학생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원의 특징 올려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반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요. 또 우리 저기 보통반 학생들은 여기서 평범한 학생 여기 보고요. 또 근데 좀 잘하는 학생들도 여기서 여기 보고요. 또 이제 그 N반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을 좀 합니다. 그래서 1년 선행을 하면서 근데 요건 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기출문제집이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알 겁니다. 기출문제집. 근데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한 번도 다 보셨죠? 보셨는데 이거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교재비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요? 이거 안 받습니다. 저희 학원 다른 학원 받는 학원인데 이거 받지도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편집을 다 해줘요. 이렇게 이쁘게. 그렇죠? 네.
다 우리 기출문제 편집하고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편집해서 아 저런 기출문제를 푼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재작년까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데 이거 하나만 푸는 거야. 한 해 정도 한 해. 왜냐면 한 달 전에 이거 하나밖에 못 풀어요. 한 달 전에 4주에 한 달에 못 풀어요. 그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냐면요. 이거 막 하고 오답 하고 너무 벅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학원이 20년 넘었잖아요. 기출문제가 몇 년 넘어요? 적어도 10년 되죠. 그 많은 기출문제를 갖다 한 학년만 풀고 가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아니다. 적어도 3개 학년들 풀어라. 그랬더니 어떤 의미가 나왔냐면요. 평범한 학생이 85점 나왔어요. 지금 현재 11번 학년 걸 뽑았어요. 그런데 1학년 1학기 때 67점. 여기도 평범한 학생이죠. 근데 우수한 학생으로 수학은 변했죠. 이게 맨 윗반 학생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요거 보면 부족한 학생이지만 이렇게 옮겼다는데 보시면 또 하나 학생은 이렇게 89.5점이죠. 79점 맞았죠. 이 생각 아주 55점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95점에서 됐죠. 우수한 학생. 이 학생이 어떻게 됩니까? 타고나다고 말하는 건 아직 말 못해줘요. 다른 과목도 좀 봐야 되고 이게 안정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냐?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부모님들한테 지금 함께 하는 게 뭐냐? 부모님이 함께 하는 거 이걸 해주셔야 돼요. 도장을 찍어주셔라. 네, 사인해 주셔라. 이 사인 해보신 분? 네, 몇 분 하셨어요 이렇게. 네, 근데 예, 사인해 주셔서 오늘은 제가 그냥 특별한 걸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대표에서 이거 제가 우리 선생님들 도장 찍으면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제가 도장을 만들어 왔어요. 오늘 참석하시는 분. 우리 수연이 어머니. 안 오셨나요? 그거 주지 말아야 돼요. 안 준다니까 지금. 미소 어머니. 예준이 어머니. 예준도 안 왔구나. 이건 다 빼버려야 했다구나. 예은이 어머니. 예, 예은이 어머니 계시고. 민규. 예, 민규 어머니 계시고. 한별이. 빼서 도장 찍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환이 어머니. 재환이 어머니 안 오셨어요? 한진 어머니. 문한진 어머니. 안 오셨나요? 번우 어머니. 예, 오셨구나. 번우. 주영이 어머니. 주영이 아버님이십니다. 주영이 아버님. 자, 승우 안 오셨어요? 안 왔군요. 네. 예주 어머니 아버님 다 오셨네요. 태곤이 어머니 예, 태곤은 제가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기울이 예, 기울이 여기 있고요. 예, 은영이 어머니 안 오셨고 태인이 어머니 예, 태인이 어머니 하셨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최고. 제가 보면 처음에 짱을 해주려고 그러다가 짱하면 일본어니까 또 싫어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사랑하려니까 사랑은 맞는데 시험 기간엔 최고다. 그래서 제가 이름 써서 최고 해줬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그래서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왜냐면 이거 유튜브 올릴 거거든요. 이거 안 오신 분들 이거 다 이거 안 줄 거야. 다음 설명을 줄 거야. 참여를 줘야지. 앞으로 유튜브에 이제 생중계도 할 텐데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준비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앞으로 이거 찍어준 다음에 만년에게 거기 액을 갖다가요 뭐 빼지 말고 위에다 닦다가 조금 기다리다가 쫙 스며들어서 한 3년 동안 다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게 매년마다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 생각하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다녀서 적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처음에 받으면 점수가 어떨 것 같아요? 이 점수 나오겠죠? 나오면 미치죠? 찍으면서 너 뭐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반대했어요. 이거 오픈하지 마라. 오픈하는 순간 어머니들 전화 와서 나 우리가 힘들다. 애가 점수가 왜 이래요? 하는 생각. 좀 기다려주시고 아이한테도 잘했을 땐 진짜 야 이번 100점 맞았는데 좋아 이건 좋은데 아마 한마디 괜찮아. 야 이거 좀 힘들었지? 이러면 애가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넘어가야 돼. 그걸 물고 늘어지면 저희도 피곤하고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보여줘요. 보여주도 않고 그냥 제가 꼭 뭐 이게 자율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왜 안 찍어서 이거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자율이가 조금 또 하나 뭐냐면 선생님 하다 보면 몇 개가 좀 빠져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 왜 빠졌냐 전화했고 이거 왜 빠뜨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장 입장에서는 해 이랬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납게 지켜봤는데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서 도장을 딱 찍으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유튜브 어머니 다음 설명용을 제가 하나씩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오시면 다음에 다른 선물 내가 또 고민해야 돼. 뭘 줘야 되나 이렇게. 자, 아니 지금 의대 얘기하고 잘하는 애들 얘기하고 왜 지금 우리 못한 이건 몇 점입니까 평균? 33점, 46점 가야 안 가요? 고등학교 못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죠, 그렇죠? 이 계기에 어느 학원이 있었을까요? 이코스학이 있었죠. 근데 이코스학이 왔다고 선생님이 점수가 하면 수학만 올라서 수학만 오른 거 아니에요? 수학만 오른 게 아니죠, 이 친구는 뭐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데 수학이 좀 도움이 됐고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도 퍼지겠죠. 그런 점인데
여러분 이거 하나 볼게요. 이 석차 백불은 뭐냐? 아까는 이걸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 72%인데 아까 그 친구는 7%였잖아요. 7%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상과정까지 다 한 등수를 석차에 매겼어요. 근데 소수점 뭐냐? 소수점 뭐냐면 100%로 한다면 300명인 건 1등이 몇 명 들어가요? 3명이 들어가죠? 겹치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소수점까지 다 나왔어요. 내가 이걸 보고 한 4, 5년 전에 알았거든. 화가 너무 막 열이 불었고 막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아니 중학교 때는 내신만 잘하고 그냥 가면 고등학교 간다며 왜 뒤에서는 점수판 다 만들고 점수 다 매겨갖고 소수점 3대까지 내려갖고 애들 줄 세우게 하냐고. 근데 부모님한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이거 언제 알아요? 중3 12월 24일 작년에 어디였어요? 11월 2일 중3 성적 다 끝난 다음에 당신의 자녀는 이동수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고 가요.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어머니들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중등부 이렇게 판에서 점수 매기고 있는데 중학교 가면 다 초등학교처럼 이거 아닙니다. 중3 때 소수점 3세대까지 한글 세우게 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봤는데 왜 안 알려주냐고. 제가 속상해서 지금 가서 막 알리는 건데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랑 어머니만큼은 아 이런 걸 벌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중에 가서 내 점수 딱 나오는구나. 자 시험이 끝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학교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 분석하면 너무 힘들어. 아 선생님 하기 싫다 그래. 그럼 제가 어쩔 해야 된다. 어디 근데 그 교과서에서 다 나옵니다. 교과서에 다 나와요. 기출문제도 우리 나오지만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어디서 몇 페이지 나오면 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진짜 수동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자, 우리 이거 블로그예요. 좀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들 선생님 우리 학교 시험지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한 일주일, 2주만 기다리면 모든 학교를 다 분석하는데 사실 이거 이번부터 다 분석했고요. 저번 때까지 몇 학교만 했는데 올해는 모든 학교를 다 분석했습니다. 선생님 한 분씩 한 4-5개 분석을 해야 돼요. 눌러보시면 어떤 학교가 어떤 애들이 다 나와요. 어떤 학교는 예.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시죠? 예. 아 이런 학원 없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도 다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했습니다. 다 했고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요. 좀 이상하게 다시 확인해서 일일이 제가 검토해갖고 다 해주고. 근데 사실 이거 조금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어요. 마케팅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네이버에 있잖아요. 저기 대룡중학교 딱 치잖아요. 우리 게 제일 위로 올라가요. 한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마케팅 요소인데, 근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 우리 학교 이 구석에서 분석해줬구나, 이런 것도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오늘의 제일 메인 주제죠. 일단은 이 제목을 좀 알아두시면, 고입 정보 포탈, 여러분들 프린터 냈기 때문에 색깔은 바뀌었네요. 여기 들어가시면, 보육교 입시가 뭔지, 자기주도 전형이 뭔지, 어떤 건 좀 관심 있거나 그러시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뭐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계획을 세운다, 공부 목표를 세운다. 그다음에 투자 계획. 처음에 계획이라고 하죠. 계획이라니까 그냥 맹세. 투자 계획. 돈 투자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투자할지를 시간과 노력에 투자해요. 그다음에 확인을 하시고요.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시고 나만의 학습 전략을 세워서 평가하고 다음에 할 때 잘한다. 유혹하는 것도 놀고 싶으면 책 낸다. 요거는 좀 아니 제가 좀 뺐는데 이걸 모두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늦게 봤어요. 늦게 봤는데 이걸 어떤 걸로 하고 있냐면 이걸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 다이어리처럼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거 비슷하게 했습니다. 날짜마다 다 여러분들 다 하셨어요. 계획을 세운다는 건 대부분 이렇게 세웁니다. 자, 목표는 좀 안 적었네요. 목표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투자 계획, 이게 투자 계획이죠. 노력과 시간에 대한 투자는 좀 여기도 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했죠. 체크도 했고 확인했고 문제점 파악은 좀 없네요. 그렇죠? 문제점 파악은 없고 학습 전략도 이 정도 학습 전략 짤 수도 있다고 보고 평가는 없죠. 조정 없죠. 이것이 전통의 방법인데 제가 한눈에 안 들어와서 제가 나름대로 요걸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종합상식이라고 합니다. 종합상식 보면 목표가 있죠. 목표 정성이 있죠. 다 적었죠? 네. 그 다음에 투자 계획 적었죠. 국어를 공부하려면 43시간, 이걸 다 공부하려면 43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다 공부하려면 37시간이 필요하고 수학을 다 하려면 34시간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넣으면 어렵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잡는 거냐면 거꾸로 들어가요. 거꾸로. 요거 4시간 16시간에다가 좀 여분시간 4시간에서 20시간 이렇게 올리는 게 편해요. 쉬워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와, 이게 공부 진짜 잘하는 애 봐요.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했네요. 이건 어디다 쓰냐면 교과서 보고 시험 범위 나오면 교과서 그대로 제목 적은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교과서 적은 거예요. 제목 적은 거고. 그럼 확인했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여기 날짜 쓰는 거. 이 날짜 안 쓰면 제가 점수 안 줘요. 이 날짜를 꼭 써야 돼요. 몇 번이. 그냥 했으면 날짜만 쓰고 문제까지 풀었으면 동글뱅이 칠할지 뭘 해라 그런 거죠. 확인됐죠? 문제점이 파악됩니다. 여기는 안 썼지만 우리가 소감문에 문제점 쓰게 해요. 아, 내가 너무 여기만 집중했다, 여기는 안 했다, 다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이 당연히 세워지죠. 자, 그래서 쭉 하다가 이 학습 전략 세워집니다. 평가가 당연히 되죠. 끝에 평가가 되고 조정이 됩니다. 여 끝에는 교재를 씁니다. 자기가 공부할 교재를 써갖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다 적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A 플러스 제가 점수를 매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장님 이건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이거 우리 아이들도 그래. 선생님 이거 쓰려고 시간 다 보내. 차라리 시험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야 교과서에 나오는 목차잖아. 너 시험 보면도 모르고 하니? 중간고사는 괜찮습니다. 3과목 4과목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데 기말고사는 7, 8과목인데 절대로 이게 한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이란 말을 왜 넣냐?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거 한눈에 안 보이죠? 아까 했던 거. 이거 한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건 한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1, 2 상황도 우리가 같이 씁니다만은 이것을 더 우선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이거 자세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레슨 1에서도 이래도 괜찮아요.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쓸 때 핑계가 많아요. 그 핑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복잡하게 다 씁니까? 근데 아니 그냥 그럼 제목만 써. 제목 쓰기 싫어? 그럼 몇 단어만 써. 이해되셨죠? 이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안 하려는 거지. 이 친구도 됐죠? 이 친구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결하게 적어도 된다. 이번에 상 받은 애요. 2학년 다 했는데 오늘 안 했죠. 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제일 보이는 게 뭐예요? 이거 체크까지 했죠. 다 지우는 거. 다 지운 거 했죠. 여기서 오늘 제가 요 편을 요게 뭐예요? 도장 누구 도장이에요? 제 도장이에요. 제가 그냥 한 번씩은 찍어줘요. 한 번씩은 도장 한 번씩 찍어주는데 그러면 여러분께 도장을 왜 드렸겠어요? 어머니도 한번 딱 찍어라. 가져와봐라. 야, 학원에서 이 정도는 해줘도 돼. 나 학원에서 종합사실 했는데 선생님 안 썼어. 시험 범위가 안 나온 거야? 안 나왔어? 그럼 생각하면 돼. 나왔어. 그럼 나왔는데 지금 얘 뭐 하는 거야? 시험 범위.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다른 건 다 주세요. 다른 건 이거는 꼭 좀 시험 범위가 뭔지 이렇게 한번 써봐. 일렬로. 가정부도 혹시 먼저 나오지만 이제 써보면 될 수 있겠죠. 시험 범위를 반드시 쓰는 게 우선이고 야, 그때 여러분들 시험 범위 다 썼으면 도장 한 번. 야, 요거는 좀 안 썼는데 어떻게 쓸 거 없니? 그럼 도장 2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알겠죠? 네? 제가 한번 돌아갈 때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한번 볼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 뭘로 표현하나? 도장으로 한번 표현해달라. 네, 싸우지 마세요. 네, 그래서 자 정리해봅니다. 시험 범위 빨리 알아봐야 되죠? 시험 범위를 각 과목별 단원별 쪽에서 구체적으로 써놔라. 교과서 교과목 이용해라. 과목별 목표 점수 써놓기. 근데 제가요 이게 제가 한 2년 동안 해봤더니 목표 점수보다는 직전이 더 좋아. 직전이. 전에 몇 점 맞았다. 어떤 애는 전에 몇 점 맞았는지도 몰라. 전에 60점 맞았다. 그럼 과외 8점 맞다. 오 잘했네. 전에 5점 맞았는데 너 100점 맞다. 야 그럼 이거 왜 그러니? 분석. 이게 더 좋더라고. 목표 점수보다는 저는 직전 점수 써놓고 직전 점수 결과 이렇게 좀 바꿀 겁니다. 이거는. 자 과목별로 필요한 시간 쓰라고 했는데 세부 단원에서 쓰고 점수를 올려라. 이거 다 여러분 프린트 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공부할 교재를 평가서, 학교 프린트, 교과서, 자습서를 써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한 날짜를 써라. 그렇지? 반복을 가능하다. 문제까지 모두 풀었으면 동글뱅이 색칠해라. 시험 결과를 점수로 표현해봐라. 자, 이 친구들 이거 했죠. 이건 1, 2, 3표. 예, 전통의 막서. 1, 2, 3 쓸 때는요, 어떤 학생들은 한 달을 못 써요. 한 달 쓰는데 또 우리 학원에서 딱 한 명 봤어요. 와, 걔 어떻게 썼니? 그냥 썼어요. 대단하다. 한 달 못 씁니다. 한 달 쓰면 좋지만 안 돼요. 안 되면은 일주일만, 보통은 일주일 기준입니다. 이번 주에 뭐하고. 일주일 안 돼. 3일만 써라. 3일도 안 돼. 이틀 써라. 이틀 하고 내일 뭐 할지만 써라. 오늘 저녁 자기 전에 한번 써봐라. 내일 뭐 할지. 안 돼. 그럼 오늘 거만 안 돼. 뭐야 선생님 뭐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결과만이라고 쓰면 돼요. 오늘 뭐 했는지 한번 써봐. 이 연습이에요. 연습. 이거 한 년 1년 하면 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하는 애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상위권 애들은 조금씩 되죠. 근데 하위권 애들은 못 써요. 잘 못. 야, 너 오늘 공부 뭐 했는지 한번 써봐.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 엄마가 여러분 학습 코칭이 그런 거예요. 막 화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학습 코칭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와서 야 생각해보자. 오늘 뭐 썼니? 없어요. 그러면 야 그럼 너 오늘 무슨 과목 배웠어? 국영수 배웠어. 그럼 국어 뭐 배웠어? 그거 배웠어. 그거 공부 안 했어. 그거 공부해 지금 써.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학습 코칭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 결과만이라도
풀어라. 그리고 아니면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요소 뭐냐면 요 시간인데 이건 좀 잘못 적었어요. 4시간, 4시간, 4시간 합쳐서 10시간인데 월요일날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내가 4시간 학원 갔어. 6시간에 끝났어. 집에 오니까 7시간에 밥 먹으면 8시야. 쉴까 말까? 야, 시험 기간에는 좀 30분 쉬었으니까 밥 먹고 8시부터 해야지. 그래요? 8시부터 할게요. 그러면 11시까지 공부해? 그럼 3시간이네? 그럼 3을 쓰는 거 3회치.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3회치예요. 15시간이에요. 15시간. 토요일 날은 애들이 이거 적어 난 8시간 적을 줄 알았더니 다 이거 5시간 5시간. 아, 이놈의 자식들 시험 기간에 8시간 8시간 한 30시간 되겠죠. 그쵸? 맞죠? 자 보세요. 좀 과학적으로 시간을 벌려고 해요. 근데 아까 과목의 점수를 적으랬잖아요. 국어 총 40시간, 수학 40시간, 영어 40시간, 40시간. 네 과목에 40시간이 얼마예요? 160시간이죠? 그쵸? 모든 과목을 하면 제가 보니까 170, 180 나오더라고요. 180 잡을게요. 180 잡았는데 아까 여기는 30시간이었어요. 180시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30시간에 일주일. 그럼 곱하기 4를 했어. 그럼 몇 시간이에요? 120시간이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밤새 공부하는데 이거 그런데 2주만 하면 어떻게 60시간밖에 안 되죠? 그럼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원리가 뭐예요? 시간을 내가 더 늘릴 수 있는 원리가 뭘까? 첫 번째? 매일 하는 시간. 야, 시험 기간이니까 조금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좀 빨리 먹고 공부하고 잠을 1시간 늦게 자고 이거 늘리는 거겠죠? 1시간씩 늘렸어요. 그러면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주 하지 말고 5주 먼저 해보자. 그래서 중간고사는 3과목, 4과목 보기 때문에 3주 해도 돼. 근데 기말고사는 4주도 이거 시간이 안 나오잖아. 그냥 한 주 달려 5주부터 해보자. 이렇게 이제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나와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시간 계산. 내가 수학 가니까 숫자가 재밌어, 나는. 막 계산하는 게 재밌어. 근데 이제 무슨 원리인지 알겠죠? 이게 어떤 원리랑 작용되냐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려면 300시간이 필요해. 너 좀 많지만 그렇게 가져갑시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300시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300시간 해야 돼. 근데 뭐야? 중학교 3학년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150, 150이겠죠? 중2로 내려오면 100, 100이 되겠죠? 이 선행할 수 있는 원리가 그거예요. 고등학교 시험이 어려워 이것도 있지만 고등학교 오려면 수학만 그래요? 국어도 그렇죠? 영어도 그렇죠? 그럼 이 900시간을 고등학교 때 쏟아붓고 수행평가 막 들어오니까 와! 그러니까 어떤 과목 놓치게 돼.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 과목은 좀 일찍 시작해서 준비를 좀 해놓자라는 게 그 선행학습의 약간의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원리고 저도 그게 동의하는 바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학기가 되더라도 4주 만에 애들이 이걸 다 끝낼 수 있느냐? 첫 번째 이게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해도 2주 만에 이걸 더했는데 어떻게 그 과목이 다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거 계산적으로 좀 짜시면 될 겁니다. 부모님들 이건 너무 좋죠? 이건 하루하루 도장 찍기가 좋죠? 네. 하나 도장 찍어줘야. 근데 아버님 내에서 이제 큰일 났다. 너 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간섭하고 코칭은 달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탁탁탁 찍어주면서 야 이번 주는 이거 좀 비었는데 왜 그래? 또 물어보면 아이 몰라. 그러면 알았어. 너가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만 좀 다음 시간에 좀 몇 개 적어봐. 그래서 요거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안 하고 특히 제가 진짜 강조하는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과 1학년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자기주도가 안 돼요. 자기주도가 안 되면 고등학교 아무리 해도 시간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습관 잡는 건 고등학교 때 못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해주셔야 되는데 원장님 제가 혼자 하기에 이거 왜 수학학원에서 이걸 왜 해요? 그쵸? 수학만 잘 가르치면 되지 수학 근데 제 자식을 가르쳐서 이거 써먹어서 효과를 봤어요. 근데 내 자녀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야 너는 너 자녀만 해서 그렇게 저기 학원 애들 눈에 보면 이거 하려고 또 코칭하고 나 돈 수십만 원 들고 매일 가서 이거 확인받아. 이거 막 시트지 몇 개를 다 끼우면 그건 아니다. 부모님이 좀만 도와주시면 예? 이거 좀만 도장 찍어주시면 된다. 특히 하위권 학생 몰릴 때 이거 하니까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잘했죠? 전교 1등 하는 학생 춘중. 예, 춘중. 고등학교 작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가서도 잘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봐봐. 와, 나 충격받았어. 5시간 평일에 5시간에 학원 다 다니면서 야, 너 어떻게 하냐 했더니 며칠 전에 새벽 2시요. 와, 괴물이다. 이 친구가 머리가 아주 샤프한 애가 아니에요. 샤프한 애는 아니에요. 의사의 자격이 샤프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죠. 수능을 거의 만점맞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요. 샤프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수능은 샤프한 사람만 보게끔 안 해서 다 만점 받게 돼 있어요. 원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다 진짜예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수능이에요. 그럼 차이가 뭐에서는 노력과 끈기 엉덩이. 자 의사가 내가 그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항상 비유가 좋아요.
여기 백방을 꾸며야 돼. 백방을 꾸며야 돼요. 예? 꾸몄는데 샤프한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꾸며지 말고 저렇게 꾸미면 기술적으로 빨리 꾸밀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어. 이게 샤프한 학생이죠. 꾸미는 거보다 기계로 이렇게 만들면 더 좋아. 근데 95반을 밖에 못 꾸미는 거야. 자, 책을 5반을 못 꾸몄어. 의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묵직하게 하더라도 천천히 좀 하더라도 100반을 완벽하게 되는 거죠. 애들 99점 맞은 학생들이라 좀 애들 너무 압박하는 말이지만 99점 맞았어. 그래 잘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 100방을 꾸밀 때 99반을 꾸려고 한 방을 안 꾸몄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걸까? 그럼 한 방울 더 중요하구나. 1점도 중요하구나. 이게 강요는 아닌데 그런 생각도 좀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왜냐면 이 학생은 항상 그 생각이 들어. 야, 얘가 아주 샤프한 애가 아닌데? 걱정됐어요. 중3 때 전교 1등 안 했어요. 중학교 때. 중3 때 고등학교 다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 봤어요. 50몇 점 나왔어요. 미치죠? 얘가 충격하고 고등학교 때 어떡하나. 근데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고등학교를 몇 번씩 돌리고서 이번에 걔가 1등급이 나오고 안정감 됐어요. 점점 아까 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샤프한 머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끈기는 학생들이 있구나. 1, 2, 3에서 정리해봅니다. 요일마다 수공시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늘리면 어떻게 하시고 다 프린트 나갔어요. 일주일 다니라고 안 하면 결과라도 써라. 모든 과목을 3, 4학년 반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 번 끝나게 아니라 한 번 보고 2번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요것도 우리 고등학교 때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이거 배운 거 이거였어요. 야, 오늘 수학 공부하면 그 다음에 과학하는 것보다 사회하는 게 더 좋아. 문과 이과 자네 우네. 그쵸? 영어 공부했으면 또 이건 과학하는 게 좋아. 국어, 사회 그러면은 이게 이게 내가 이래서 좀 그래 갖고 맞는 점만 해보지만 저도 그렇게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 한번 이거 해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하지만 부모님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져가라 도장 한번 찍어주는 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소감을 쓴 겁니다. 자기가 목표를 정했어요. 자, 점수 올라가는 거 보세요. 95배죠. 상위권 학생인데 아주 흔들림 없이 쫙 갔어요. 근데 일주일 단위 목표를 정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이거 쓰면 시간 버리고 애를 핑계. 시간도 아껴줬는데 계획서까지 다 써요? 이 친구는 오히려 계획서 쓰니까 시간이 더 절약됐다고 얘기해요. 머릿속에 이것저것 하는 거 자기 정신없었는데 내가 뭘 실패하더라도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표예요. 그쵸? 근데 이걸 안 적으면 내가 실패했으면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핑계를 이상하게 돼. 근데 이걸 딱 적으면 너가 정확히 어느 부분이 왔는지를 정확히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합니다.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 시험에 내가 부족했던 뭐였는지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좋은 방법을 쫓아서 공부했는데 나한테 가장 적합한 걸 내가 찾아냈다. 나는 문제점을 2가지를 느꼈다. 이거 생각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아까 말했지 목표 세우고 확인하고 자기가 뭘 틀렸는지 자기만의 반성도 하고 이게 되죠? 네. 이런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원장님은 잘하게 만났죠? 아니요.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수없이 많은 소감문이 있고요. 이거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제 시상식을 합니다. 100점 시상 안 했어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이번 주간에 해요. 성적표 다, 우리 주영이 성적표 내란 말 안 했네. 성적표 내세요. 이거 100점 맞은 애들. 많죠? 네, 100점 맞은 애들 많죠? 네, 우리가 선전을 안 해서 그런데 다른 학교는 막 100점 맞은 애들 나도 그래서 블로그에 올릴까 말까 하는데 또 올리면 개인정보 떠서 머리가 좀 아파요. 아무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100점 맞은 걸 많습니다. 성적이 다 올라가는 애들 많죠? 그 다음에 모범상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우리 성적표 드리고요. 중간고사 종합사 이거 합니다. 대상은 없어요. 10만 원인데 완벽한 행사 이번 없었어요. 이렇게 다 선물 줍니다. 그렇죠? 다 있죠? 3가지. 예, 3가지 다 있죠? 여기 온 어머니 계시나요? 이름에? 미소. 여기다 미소 어머니 오셨어요? 예, 잘. 어머니 좀 보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해서 어머니가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보라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번 좀 학원에 들어가면 가져와봐. 야, 내가 들었는데 너 상도 받고 너무 좋겠다. 야, 근데 나도 고마워.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지. 너 이거 쓰지도 않고 이러면 틀립니다. 진짜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건이 성욱이 있고 3등짜리 이렇게 있고 또 없어요. 여기 어머니 후보이세요? 그렇구나. 네. 은서도 있고 서인이도 있고. 네. 특별상 했는데 이 친구 은채 친구 이 친구가 작년에 대상도 1등도 없고 지금도 엄청 꼼꼼하죠? 되게 꼼꼼했죠? 근데 여기 들어보면요 후회를 되게 많이 해요. 자기가 3번 쓰니까 이것도 너무 습관화돼서 내가 습관적으로 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반성문 이거 다 반성문이야. 반성문 잘했다 안 해 반성문. 그래서 내가 야 너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때 알아 내가 얘가
스카에서 공부하고 내가 봤거든. 떨어진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반성해서 자기 이게 됐어요. 자, 요건 됐는데 다음번에 특별상 학부모상이 있습니다. 학부모상. 그래서 학부모들이 보세요. 이 친구는 서울에서 온 학생인데 춘천 어떻게 공부할지를 자기는 어떨지 몰랐대요. 막 힘들고 그랬는데 99.2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종합상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을 이게 상을 드렸어요. 이렇게 푸시한 상을 드리니까 아이들이 옆에서 봐요. 야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자랑스럽게 하려면 너네들이 이거 잘 써갖고 내면 됩니다. 예. 우리 학생들 와셨는데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제가 이 선물도 드리고 작년에 보면 제가 이걸 위해서 아까 동기유발했는데 아까 대학 10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대학 10개 얘기한 것도 저 타블로 제가 이렇게 다 쓰게 하면 이게 처음에는 1학년들 다 써라. 우리 학원 학생이 한 300명 되거든요. 아니구나 200명. 고등학교 가면 한 300명 됩니다. 300명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제가 이거 했어요. 이렇게 애들 사전교육 시켜요. 근데 우리 학원이 무슨 학원이에요? 수학학원이죠? 자기도 학습하는 학원이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들 일단 싫어해. 선생님 보고 확인하라 그러니까. 선생님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아이들도 안 써. 알았다고 내가 어떡하겠냐 안 씁니다. 그럼 나머지 내가 매달릴 사람 누구밖에 없다? 어머님밖에 없다. 그래서 어머니 상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상 드려가지고요. 상 드려갖고.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 이거 한번 하고 싶다. 별로 소감만 써주면 돼. 나 소감만 써주고 싶다. 없었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다음에 몇 분 소감만 써주시면 제가 이거 좀 보상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상은 따로 있어요. 최우수상 얼마예요? 40만 원. 평균 98점 이상. 아까 그 바뀌었죠. 얘는 몇 점? 20만 원인데 옛날에는 40만 원 학생한테 줬어요. 엄마가 별 반응이 없어. 애들 너무 좋아해. 목숨 걸고 해. 근데 엄마가 반응 없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줬어. 애들이 그냥 동기유발이 안 돼. 그래서 어떡한다? 반반. 애들 현금 20만 원, 그다음에 그 어머니들 20만 원 수학비 할인. 근데 수학이 전제로 빨려야 되고요. 20만 원. 그럼 이런 애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몇 명이 되겠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 수학과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총 몇 명이에요? 7명이죠? 기말에는 한 10명 이상 있어요. 4 곱하기 몇이 되겠죠? 자, 장학금도 많이 줘요. 장학금도 많이 줘요. 동기유발하려고 애들 이렇게 시상식도 하고. 대령중학교 2학년 오재인. 위 학생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서 수학 성적이 탁월하고 모든 과목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 많은 학생들의 길감이 되므로 최우수상.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죠? 장학금 얘기했죠? 국어 얘기만 잠깐 하고 좀 마칠 텐데요. 국어를 잊고 수학을 사게 된 동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국어가 너무 중요해요. 킬러 문제가 수학 문제가 아니라 국어에서 나온다는 뉴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중학교 때 여러분 국어 성적이 착시 현상이 있어요. 국어는 뭐 됐지 뭐 한글인데 막 애들 다 하면 다 돼. 근데 정작 고등학교 올라가니까요 국어가 망해요. 기말고사 때 야 제발 수학 기출문제 좀 풀어라. 근데 안 풀어. 왜 안 풀었니? 다른 과목이 바빠요. 또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뭐가 망했는데 국어요. 왜? 중간고사 때 6등급 나왔어요. 근데 왜 그랬죠? 속으로 그렇지만 근데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국어에서 이것이 밝기 때문에 보세요. 착각이 어떻게 나는지 봅시다. 수학하고 영어는요. 영어는 이렇게 대령중학교 거예요. 영어는 33, 28 양극하죠. 수학도 보니까 90점 넘는 애가 수학이 30, 100명 중에 32명이 90점 넘어요. 여러분 90점 넘는 게 잘한 거지만 나만의 그런 게 아니에요. 또 20점, 50점 안 되면 양극하죠. 양극화. 그렇죠? 수학 영어는 이렇기 때문에 느껴요. 수학을 좀 8점 맞으면 수학 좀 해야지. 근데 국어를 볼게요. 국어는요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국어 분포가 되니까 8점은 넣어도 잘한 거잖아. 합치면 60%고 꼬리가 없죠. 그렇죠? 국어는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두 개를 합치면 60점인데 기존에 9등급에서 5등급, 3등급, 6등급으로 떨어진 어머니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국어 큰일 났네. 국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고등학교 때 수학, 중학교 때 아무리 했어도 수학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어에 올인을 해버리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국어는 올라가죠. 5등급, 3등급 올라가 수학이 오히려 떨어져. 그럼 이거 왔다 갔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끝난다.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년 전부터 국어를 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두 가지 우리 비판을 해요. 수학 끼워넣기 아니냐. 수학하는데 국어 끼워넣는다. 두 번째, 국어가 좀 싸요. 싸니까 나는 비싼 데가 더 나은 것 같다. 진짜 내가 들어서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올려버린다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국어 이름을 저번 주에 국어학원을 내버렸어요. 끼워넣기가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얘기를 냈고요.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됐고요. 국어 선생님도 오시라고 그랬대요. 저 어저께도 인사 못해가지고 이제 생각났다. 우리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시고요. 중학교 맡으시고 이분이 메인 중학교 메인이고 고등학교 메인이십니다.
이분은 좀 이제 얼굴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국어 영어도 바로 옆에다 사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저희 과목도 여기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수학 국어 같이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수학 국어 같이 할 수 있을 때 교실 문제 때문에 과목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또 여기 결제하실 때 국어학원에 딱 넣으면 왜 나 수학 다니는데 국어 나오면 같은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에 진심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하는 거고요. 이쁘죠? 우리 애들 독서하는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독서 위주, 초등학교 때는 독서 위주, 중학교 때는 이렇게 좀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위주인데, 우리 나수빈 선생님도 오셔야지. 우리 네 분 중에서 두 분 지금 근무하고 계시니까 인사만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쁘게 오셨네요. 국어는 좋아요. 경윤과 패기와 정 차렷 인사만 해주세요. 인사. 오른쪽 계신 분은 초등 독서하고 중등 내신하고 맞는데 중3부터 이제 좀 고등부 선생님하고 크로스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특화했고요. 국어 선생님 부담돼요. 우리가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특별히 이게 내신만 좀 해라. 그래서 보면 자습실부터 이거 조금 더 얘기할게요. 6회 완성해서 6월 1일부터 이제 6회 내신 완성을 하고 계속 하는 애들이 있고, 저는 다른 것도 되게 힘든데 너무 힘들고 그러면 시험 기간도 필요하면 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요거 있어요. 시험 기간에 90점 100점 만드는 애들은 그거 이것도 안 들어도 돼요. 시험 기간에는 교과만 하는 건데, 나는 국어 내신도 중요하지만 그래 한 70점 8점 만드는 이거 들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게 아니라 이제 방학 때 이용하는데, 근데 자습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자습실은 여기죠. 근데 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에피소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2시간 동안 움직였다는 거야. 대단하네. 사실은 3시간 동안 읽고 있었어요. 하냐? 너무 재밌어요. 네? 하기 재밌다고? 맞아. 성원이하고 넌 그렇지. 그래, 둘이 어때? 그래. 재밌다고? 야, 그럼 한마디 좀 외쳐줘야지. 자, 맞춰봐! 수사 화이팅! 질문, 주작일까요? 어떠나요? 주작인데, 아니, 저 앞에 부분 사실이에요. 내가 저 두고 왔는데, 얘가 3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야, 저러고. 놀래가지고, 앞부분 수학 재밌냐, 진짜 저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일스강이다, 빨리 찍자. 내가 저 재현한 건데, 이거사 파이팅은 처음엔 그러지 않았죠. 내가 이것도 해줘. 내가 부탁한 거야, 사실은. 만드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상위권이에요. 나 놀랬어요. 3시간 동안 앉아서 저러는데, 여기 제가 항상 여기 앉아있거든요. 제가 여기 앉아서 하니까 와서 여기서 공부해도 되고, 뒤도 있고, 또 자습실 또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자습실이 있고요. 스카 같은 것도 여기 있는데, 이거 스카 제가 인수했는데 힘들어요. 이거 진짜 미쳐서. 이 전 스카가 좀 관리를 안 해가지고 무인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할인을 한 30% 해줍니다. 30% 해주고 우리 학생들은. 작년까지는 고등학교만 딱 했는데, 이 중학생들이 더 문제. 근데 중학생을 받았더니 너무 시끄러워. 고등학교 맨날 문자 애 떠들고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조금 도와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유료니까 좀 무료니까 이게 이용하시고요.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도 오신 분이 있는데, 저번에 이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시즌 1에서 이제 2로 넘어갑니다. 중학교 1학년. 아까 그때는 5회 완성이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5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이지만 어떤 주간은 시험에서 2번씩 와서 6회 완성을 좀 했습니다. 비용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데스크에 들고 와주시고. 자, 이 썸머 특강이 있는데, 우리 학생도 잘하는데 왜 얘네들은 여기 와서 선행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역량 차이도 있고 의지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일찍 시작한 애들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시간에 걸려서 초등학교 때도 쭉 했던 애들이고. 그럼 저도 여기 좀 더 해줄 방학 특강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되고, 특별히 이 썸머스쿨은 고등학교 1학년 중3 집중해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사실 중학교 2학년도 작년에 한 명 했어요. 한 명.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볼게요.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죠. 시험하고 지우고 범위 공부하고 대비하고 그다음에 또 시험 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제일 빠른 학년은 고1 과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학교 더 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요 특강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국어는 쭉 반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국어반이 개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6주 동안은 우리가 시험 대비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애들이 문제를 많이 푸니까 좀 한두 명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냐면 국어를, 이런 말은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아니 학원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요, 제가 스스로 안 봐요. 혼자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애들도 있고, 국어 성적 많이 올랐어요. 해서 점점 일단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해서도 다 얘기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없으시면 강제입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 어느 부분이 제일 좋았나요? 예, 딱 인상적인 거. 저는 첫 번째 거. 아, 내진산 중에 무슨 또 우리 어머님 태곤님은 자기주도 자기도 학습법. 예. 태곤이 이제 큰일 났다. 엄마랑 맨날 확인하겠네. 우리 친구 서영이 친구도 공부 잘하잖아. 대중에서 아주 톱인데 서영이는 어느 게 좋았어요? 저도 첫 번째 거. 여기 내신 좀 좋았어요? 요 앞부분에 의대 있었습니다. 의대. 네, 의대 그 지역 우리 그 내신 과목 수능 과목 그랬어요. 또 우리 주영이 아버님은 어때요 좀? 다 좋았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받아야겠다. 나중에 우리 그 종합사항실 설명할 때 설명에 대한 얘기도 좀 써주세요. 설명에 너무 좋아서. 우리 문자로 좀 보낼 거죠? 검토하는 거 보낼 거죠? 네. 아니 이게 우리 저희 평가사 하잖아.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 꺼내보시겠어요? 핸드폰? 한번 저한테 이거를 아까 얘기 안 했네. 아까 제가 이걸 얘기 안 했다. 자, 핸드폰 꺼내서 유튜브 들어가서 이코 애들 한번 쳐보세요. 이코 애들. 어저께는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이걸 해야 되겠다. 이코 애들입니다. 이코 애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 건데, 예. 여러분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보라고 했을까요, 제가요? 예? 이거 왜? 좋아요. 여기는 떡상했어요. 9,600 나왔어요. 9,900. 예, 이제 만 돌파입니다. 근데 구독자 수가 몇 명이에요? 예,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코에 들어가서 구독 좀 눌러주시면 내가 설명할 때마다 10명씩 늘어나. 그래서 구독, 좋아요 딱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좀 빠졌어요. 작년에 여름에 시작했는데 죽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안 하다가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좋은 소식 있으면 이걸로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제가 확인합니다. 새로 고침 몇 번이에요? F5인가? 예, F. F5. F5. 한 명당 한 명 구독을 해서 빨리 여기 5개 이거 못 채우면 설명이 안 끝나요. 오늘은 2020년. 빨리 안 끝나면 이거 2,070명 만들어 주세요. 빨리 여기 있는데 다시 한번 애들한테도 설명해. 8명. 안녕하세요. 70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 있는 분들도 제가 1년에 몇 번 모셔요. 서울에 강사들 모셔가지고 제가 이거 입시 공부를 또 따로 제가 한 7년 동안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제가 승기를 잡았어요. 승기 잡고 올해 고등부까지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승기를. 그 전까지는 20년 제가 넘거든요. 20년 넘어도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너무 힘들어 너무 했는데 2년 전에 자기주도 학습이요. 제 아들 때문에 해봤는데 괜찮아. 애들한테 했어. 애들한테 했는데 조심스러워.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좋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방법이 아까 어디 있어요? 정부에서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 아까 그랬죠? 정부에서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 어디서 썼지? 정부에서 하는 말은? 이게 딱, 내가 했던 방법이 내가 썼던 종합사항실이 여기 말한 거와 일치하네? 애들도 변화가 있네? 자신감이 생겨갖고 이제 약간의 강요입니다. 제발 써라가 옛날에 붙다고 다니 써요.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가지 제가 약점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한 가지 약점이 색특에 약했어요. 교과는 제가 수학 교과 등수를 올려줄 수 있고 수능은 내가 봐줄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은 탐구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면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전과목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입 학생자들 막 밖에다 막 안 뿌려요. 누가 서울대 갔느니 누가 갔느니 안 뿌려요. 왜 안 뿌리냐면 걔가 수학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이거 수학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수학을 도움을 받았지만 다른 과목 다 전 과목 다 해치게 수학으로 왔어요. 그럼 저는 막 강구 안 하고 싶은데 어떤 얘기가 나면 이 코스하고는 고등부 안 된다. 저기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2, 3년 전부터 저기다 붙인 거예요. 우리 애들 간 애들 쫙 붙인 거니까. 근데 그것도 이번에 잡았어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 와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가 이거 설명을 자세하게 할 겁니다. 고등학교 준비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되게 좀 강하게 보이죠, 그렇죠? 말을 제가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사랑으로 보답하신 거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 손흥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손흥민 축구를 맨날 봐요. 새벽에도 봐요. 축구를 잘하는 것도 보지만 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춘천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요 지역인재를 좋은 점도 있는데 조금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뭐냐면 손흥민이 축구를 잘해. 지역인재로 갔어. 에? 그럼 얘는 어디서만 공차야 돼요? 강원도에서만 공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인재가 졸업했을 때는 우리가 강원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번에 공공기관에서 나왔는 거 아시죠? 공공기관에서 다 지역인재 튀고 있어요. 도청에서도 지역인재로 뽑고 어디서 강동선 다 지역인재가 있어. 출입하면 좋은데 그래도 몇 명은 훌륭한 학생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말을 제가 해주거든요. 야 너네 누구의 아들 쳐보세요. 검색해보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호평동의 아들. 진짜로 뉴스 제목이 그래요. 호평동의 아들 황희찬과 정명.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춘천에 있고 저 서울 가면 강원도 옛날에 차 타고 가는데 야이 그때 강원도 표지판이었어요. 야이 강원도 뜻일까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 살 때. 저 쫓아가고 한번 하려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 저 서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있지만 춘천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하고 이분이 있어요. 거랑모라는 전쟁 보신 분 계시나요? 좀 평화했죠. 보셨어요, 어머니? 이 작가가 춘천 사람인 거 아세요? 정원이 아시네요. 춘천 사람인데 이 사람 춘천 사람인데 스트릿 카페에서 책 입고 모자통 쓰고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와서 저거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원장님 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알았어요. 구독 저도 구독 좀 놓아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안 보여. 그러니 언론에 팍 떠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아쉽지. 야 사인이라도 받아둘 걸. 사진이라도 찍을 걸. 이 생각인데 뭐냐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여학생은 저학년은 이렇게 나이 먹고 원장님 이쁘다 정말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왜 그래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희망을 갖기 때문에 야, 너네한테 잘 보여야지 나중에 내가 미당이 될 때 좀 기억을 한번 해줘라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누구든지 저는 이 꿈을 꾸고 정말 별같이 빛나는 것을 참 믿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 입구 수학했고 구업은 냈는데 이건 좀 처음 보실 텐데요. 제가 이게 주식회사입니다.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요건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어떤 거예요? 이거 조력이면 사랑과 헌신. 그래서 살색, 사랑. 어머님과 아버님은 맨날 힘들어요. 그걸 듣고 우리 아이들이 쭉! 그래서 무한이야, 무한. 너네들은 무한히 펼칠 수 있다 이런 걸 갖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입구사학에 보내줘서 감사드리고 올해 제가 이 말을 좀 멋있게 이 구구학원 하면서 브랜드를 뭐라 할까 이걸 하나 적었어요. 사랑하고 사랑하며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딱 쓰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근데 나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 데스크에다 탁 끄면 원장님 뭐예요? 그래서 못 쓰고 대신 오늘 표현합니다. 우리 자녀들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